사람을 망가뜨리는 건 칼이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건네는 괜찮다 한마디더라고요. 이지혁은 그 문장을 속으로 삼킨 채 도면을 덮었습니다. 이지혁은 스스로를 다잡았는데요. 오늘부터 본격 시작되는 사옥 디자인 프로젝트에 지은호가 핵심 디자이너로 투입되고 자신은 대표로 모든 결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지혁은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공으로만 보자. 와 그의 웃음 한 번만 더 보자. 두 문장은 서로를 긁어대며 하루 종일 어긋났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책상 앞에 초안을 내려놓았는데요. 종이 위에 선들이 정갈했고 공간에 숨이 읽혔습니다. 이지혁은 의도적으로 표정을 비웠습니다. 동선 정리 깔끔한데요. 회의실 라인은 더 절제해야겠어요. 감정 빼고 기능을 먼저 세우자고요. 지은호는 짧게 숨을 삼켰습니다. 선배, 아니 대표님. 너무 매정하게만 보지 말고요. 이거 사람 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더 기능부터 해요. 사람 사는 공간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이지혁의 말투는 차분했는데 차분함 뒤에 숨겨진 떨림을 지은호는 이상하게도 듣고 말았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묘하게 덜컹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가깝고도 먼 사람처럼 구는 거지? 지은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박성재는 멀찍이 둘을 지켜보며 입가를 굳혔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좋아했는데요. 이지혁과 지은호 사이에서 스스로를 뒷자리로 물리던 그 나날이 견딜만하다고 믿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감정을 계획으로 바꾸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장점이자 때로는 가장 위험한 재능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건물 전기 배선 점검으로 사무실 일부가 꺼졌습니다. 갑자기 불이 꺼지자 공간이 조용히 가라앉았는데요. 지은호의 손끝이 본능적으로 이지혁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깜짝이야 미안해요. 손이 닿은 시간은 짧았는데요. 이지혁의 심장이 한 박자 크게 울렸습니다. 전기 다시 들어오면 계속하죠. 네. 근데 대표님. 말씀해요. 이렇게까지 선 긋는 이유가 뭐예요? 일 때문이면 이해하는데요. 사람까지 내치면서 일하자는 건 좀. 선 그어야 둘 다 덜 다치거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지혁은 자기 말에 스스로 상처를 냈습니다. 지은호가 손을 뗄 때 이상하게도 겨울바람이 손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상철은 적막한 거실에서 낡은 운동화를 묶었습니다. 끈을 2번 동여매고도 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정년 뒤에도 눈치를 보며 알바를 뛰고 기술학원 야간반에 등록했는데요. 전기 기능사 교재 위에 고개를 떨어뜨린 날이 많았습니다. 자존심은 말라붙어도 책임감은 끝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겐 웃는 얼굴을 보였지만 속으론 늘 빈자리를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지혁이 생활비는 내가 낼게요. 라고 말하는 바람에 이상철의 귓속 어딘가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자리 뺏긴 기분이야. 그 한 줄이 잡초처럼 번졌습니다. 김다정은 저녁상을 차리면서도 눈치를 살폈습니다. 여보, 지혁이 마음 알지요? 지금은 좀 같이 버티자고 하는 거지요. 그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면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겠냐. 여보,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체면이 사람을 지키는 날도 있어. 말은 짧았지만 목은 울컥했고 이상철은 결국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나 어디 좀 다녀오마. 그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 젊은 부부와 두 아들, 어린 딸이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사진을 가방에 넣다가 다시 꺼냈습니다. 내가 빠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그 집의 가장이었습니다. 문이 크게 닫히는 소리에 조옥래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또 어디 가려고.
이수빈은 급히 슬리퍼를 신고 뛰어가며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지금 밤이에요. 바람 좀 쐬고 올란다. 이지혁이 뒤따라 현관에 섰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이렇게까지 하실 일 아니에요. 잠깐만 제 얘기. 살아보니 잠깐이 제일 길더라. 이상철의 대답은 단단했고 그 단단함에 눈물이 비쳤습니다. 가장 자리는 말이야. 누가 내주면 그때부터 없어지는 거다. 문이 닫혔고 조용한 진공이 집안을 삼켰습니다. 김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이지혁은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음이 천근만근이었는데요. 발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아버지 놓치면 이번엔 내가 무너진다. 한편 고성이는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더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수치가 괜찮다 그 말이지요? 진행, 당기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끝을 골랐습니다. 적합도는 더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동의 절차도 있고요. 고성이는 눈빛으로 영리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절차야 절차고 상황은 상황이니까요. 일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병실 문을 열자 박영나가 스케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좋아 보여요. 좋지. 사랑을 먹으면 사람이 밝아지더라. 고성희의 말은 달콤했는데 그 달콤함이 묘하게 소름을 불렀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머릿속에 표를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간 이식 적합자, 후보 1순위 지은호. 사적인 감정은 한 줌도 섞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생존. 그게 고성희의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사옥 프로젝트 핵심 구조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지혁은 철저하게 공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지은호는 자신이 그려온 스케치를 설명했습니다. 로비의 축을 계획팀 제안대로 당기면 사람의 이동이 빨라져요.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걷도록 동선을 굽혀 놓았어요. 긴장한 등줄기가 풀리게요. 좋은 의도예요. 이지혁은 짧게 답했는데요. 다만 비용이 올라가요.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아요. 사람마다 다른 리듬을 우리 설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죠. 그러려고 디자이너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리듬을 허용하는 공간을 만드는 일. 둘의 대화는 얇은 얼음판 위 춤 같았습니다. 논리와 감성, 계산과 체온이 번갈아 앞섰습니다.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산 프레임 내에서만 논의하죠. 시간도 돈이에요. 오늘 결론 못 내리면 공정 밀립니다. 이지혁이 박성재를 흘깃봤습니다. 지금은 돈 얘기보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잡는 게 먼저죠. 그래서 내가 지금 방향 얘기하는 겁니다. 박성재의 웃음은 매끈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뭐는 방향. 회의가 길어질수록 공기가 뻑뻑해졌는데요. 결국 밤이 깊어 모두가 빠져나가고 사무실에는 이지혁과 지은호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도면을 들여다보면서도 같은 선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선배. 지은호가 낮게 불렀습니다. 그날 창고에서 가만히 사무실 옮겼죠. 선배 눈치 보일까 봐요. 나 계속 선배한테 맞춰 사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그 습관에서 겨우 빠져나온 줄 알았는데요. 다시 여기네요. 미안해요. 이지혁은 묵직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당신 습관이었고 그 습관이 당신한테는 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 일에선 내 습관을 믿어요. 계산부터 하고 감정을 얻는 습관. 그게 내가 무너질 때도 지켜준 방식이라서요. 지은호는 잠깐 웃었는데요. 웃음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대표 말 들을게요. 대신 하나만 약속해요. 말해봐요. 내 이름을 다시 선배 입으로 불러요. 사람으로 불러요. 이지혁은 숨을 한 번 크게 쉬고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지은호. 그 한 번의 호명이 두 사람 사이에 놓였던 낡은 가림막 한 장을 스르륵 내렸습니다. 그 시간 이상철은 공사판 컨테이너 앞에서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노동자가 말을 붙였습니다. 형님, 쉬지 않고 일하시네. 연세가. 일을 하는 게 쉬는 거지. 집안일 있으신가 보네. 이상철은 대답 대신 김을 내뿜었습니다. 한 숟갈을 뜨다 말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잘한 건가? 도망친 건가? 자책과 체면, 두 바늘이 번갈아 살을 찔렀습니다. 이상철은 결국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는데요. 발길은 어느새 익숙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직함은 가끔 몸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작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현장 안전점검 중 천장 보강이 덜 된 구역에서 진동이 잡힌 겁니다. 이지혁이 달려가 확인했고 지은호도 뒤따랐습니다. 볼트 체결값이 일정하지 않아요. 이거 위험해요. 지은호가 손전등으로 각도를 재며 말했습니다. 지금 고정부터 하고 설계 수정은 내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금소금이 울렸고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반사적으로 이지혁이 지은호를 끌어당겨 몸으로 가렸습니다. 쇳조각이 바닥을 때리며 튀었습니다. 둘의 숨이 한꺼번에 거칠어졌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선배는요? 난 이지혁은 미간을 좁혔는데요. 팔에 얕은 상처가 났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지은호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왜 늘 이렇게 먼저 막아요? 다친다는 걸 알면서. 그러려면 누군가 먼저 움직여야 되거든요. 둘의 시선이 잠깐 더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폰 카메라가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잡히면 좋지. 오후, 익명 제보가 언론사에 흘렀습니다. 맘대로 집, 안전관리 부실 설계 변경 강행 의혹. 기사 초안은 순식간에 인터넷 페이지에 올라갔고 프로젝트 스폰서에게도 링크가 전달되었습니다. 회사 전화가 연달아 울렸고 메일함은 불이 났습니다. 이지혁은 이를 악물고 해명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구간 폐쇄, 즉시 보강, 외부 감리 요청. 오늘 안에 다 끝냅니다. 지은호는 그의 옆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도면을 첨부했습니다. 오전 위험징후 발견 즉시 조치, 사고 없음. 사진과 로그 전부 첨부. 박성재는 그 사이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대표님. 내부는 우리가 수습합니다. 다만 홍보라인은 대표님 쪽에서 선제적으로 메시지 던져주세요. 문제 없다는 톤으로요. 그는 전화를 끊고 혼잣말처럼 웃었습니다. 문제는 늘 없다고 할 때 생기더라. 밤 회사는 겨우 불길을 낮췄습니다. 직원들이 빠져나가고 사무실에 남은 건 3사람뿐이었습니다. 이지혁, 지은호, 그리고 문과의 기대선 박성재. 박성재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오늘 기사 다행이었네. 크게 안 번져서. 이지혁은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다시 확인할게. 내부 자료 밖으로 나간 적 없어. 근데 기자가 오전 상황을 분단위로 알고 있더라. 내부에서 흘러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내용이었어. 의심해? 사실을 묻는 거야. 박성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 사실은 간단해. 사고는 없었고 조치는 빨랐고 결과는 괜찮았어. 그게 전부지. 전부가 아니야. 이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셋 사이에 신뢰가 있었지. 그걸 누가 먼저 깼는지가 중요한 거야. 지은호는 둘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내일 회의 자료 더 준비할게요. 오늘은 이만. 그녀가 나가자 박성재가 웃었습니다. 늘 그랬지. 내가 쫓아가고 나는 기다리고. 그만해, 성재. 왜? 내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내 방식이 불편해졌어. 내 방식은 누군가를 다치게 해. 내 방식은 결국 너만 살리잖아. 서늘한 침묵이 둘 사이에서 길게 뻗었습니다. 그 밤
지은호는 집에 들어가다 말고 발을 멈췄습니다. 골목 어귀에 이상철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은호 왔구나. 이상철은 어색하게 웃었는데요. 여기 내 엄마 가게 앞에서 파는 찐빵이래. 하나 먹을래? 지은호는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저씨, 집에 들어가요. 혼자 계시면 더 힘들어요. 나 아직 화가 덜 났다. 그럼 화난 채로 들어가요. 화난 얼굴로 같이 앉아있자고요. 그게 가족 같아요. 이상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혁이 괜찮냐? 오늘은 괜찮은 척 하더라고요. 그놈이 늘 그렇지. 이상철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 하면서 결국 혼자서 다 봤지. 저도 알아요. 그놈이 그런 놈이라 아버지는 더 화가 났어. 이상철은 그제야 솔직해졌습니다. 내가 해줘야 하는 말을 그놈이 먼저 하니까. 지은호는 찐빵 하나를 반으로 갈라 건넸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우리 둘이 쓴맛 말고 단맛부터 먹어봐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상철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내일 들어간다. 너 먼저 들어가. 다음 날 오전, 고성이가 보낸 메신저가 도착했습니다. 영나 개인전 코디네이팅, 지은호 실장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시간이 허락할까요? 딱 떨어지는 존댓말, 매끄러운 예의. 그런데 지은호는 설명할 수 없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왜 자꾸 이분 주변에 서면 심장이 불편하지? 오수정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건 기회야. 전시장 코디네이션 가져오면 사옥 프로젝트랑 시너지도 나고. 지은호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답을 보냈습니다. 일정 조율해보겠습니다. 오후 미팅 장소는 작은 갤러리였습니다. 고성이는 향이 은은한 차를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은호 씨.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일 말고. 네. 요즘 건강은 어때요?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지은호는 조금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바빠서 그렇죠.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비슷한 방식으로 또 무너져요. 시간을 조금 덜 벌어도 몸을 더 벌어야 하는 때가 오거든요. 그 말은 아들리 다정했고 그래서 더 낯설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나온 뒤에도 지은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좋은 사람일까, 위험한 사람일까? 낯선 호의는 늘 경계심을 데려왔습니다. 그 사이 박성재는 다른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투자사 담당자와 통화를 마치고 창가에 섰습니다. 네, 대표님. 사옥 이슈권은 우리가 컨트롤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대표명의 변경 관련해서 내부 검토 요청만 먼저 올려주세요. 형식적으로라도요. 전화를 끊은 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툭 던졌습니다. 사랑은 못 얻어도 자리 정도는 얻어야 균형이 맞지.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는 알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사옥 현장에 다시 위험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바닥 하중 센서가 순간 피크를 찍은 겁니다. 모두가 모여 상황을 점검하는데 로그가 이상했습니다. 오전에 교체한 센서가 비인가 펌웨어로 덮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일부러 바꿔놨다는 뜻이에요. 지은호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안전팀과 같이 로그 복원해 볼게요. 지금 당장. 잠깐. 박성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외부에 나가면 안 좋아요. 내부적으로 조용히. 아니. 이지혁이 말을 잘랐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복원하고 내일 아침에 공지로 우리가 먼저 공개해요. 실수면 고치고 고이면 잡아야지. 박성재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너 바보처럼 깨끗한 척 그만해. 세상은 그렇게 안 굴러가.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든 이 회사는 내가 굴릴 거야. 지은호는 둘 사이 받은 공기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국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제 이름으로 올라가는 도면이에요. 무너질 거면 여기서 바로잡고 갈게요. 밤을 새운 로그 복원 결과 펌웨어 변경 시간에 익숙한 IP 기록이 붙었습니다. 박성재가 쓰던 외부 회선과 같은 대역이었습니다. 확정까지는 한 끗이 모자랐지만 의심은 얼룩처럼 넓어졌습니다. 이지혁은 혼자 자료를 정리하다가 문득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신자 목록에서 한참을 머물다 결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오세요. 화난 채로 같이 있어요. 제가 버틸게요. 보내고 나서도 오래 화면을 보았습니다. 답은 금방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어딘가가 조금 덜 떨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상철이 현관을 열었습니다. 조옥래가 제일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여그와, 여그와. 밥은 먹고 다녀야지. 김다정은 말없이 앞치마 끝으로 눈물을 닦고 밥그릇을 내놓았습니다. 이지혁은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들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저녁에는 회사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부 조사가 있어서. 그래. 내 일이니까. 이상철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필요하면 내가 가서 전선 붙들고 있을게. 그 말은 사과였고 화해였고 여전히 서툰 사랑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네. 오전 회의실. 이지혁은 PT 화면에 로그 복원 결과를 띄웠습니다. 어젯밤 복원된 기록입니다. 외부에서 펌웨어가 교체됐어요. 실수일 수도 있지만 고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중으로 외부 감리를 요청하고 장비는 전량 교체합니다. 비용은 대표인 제가 떠안겠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였고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아직 정상이라는 증거. 그때 문이 열리고 투자사 담당이 들어왔습니다. 간단히 확인만 하려고요. 내부적으로 리더십 변경 검토 문서가 돌아다니던데 사실입니까? 이지혁의 눈길이 박성재를 스쳤습니다. 박성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건 없습니다. 투자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퇴실했습니다. 남은 정적 속에서 이지혁이 천천히 말했다. 누가 무엇을 원하든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갑니다. 다만 신뢰 깨는 행동은 이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을 정확히 겨냥했지만 동시에 모두에게 도달했습니다. 퇴근 무렵 지은호는 지갑 속 작은 종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고성희와의 미팅 일정이 적힌 메모였습니다. 마음이 불편했는데요. 이유를 설명할 언어가 모자랐습니다. 그때 박영나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랑 너무 깊게는 엮이지 마요. 가끔 엄마는 사랑보다 계산을 먼저 믿어요. 짧은 경고였고 이상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지은호는 답을 쓰다 말고 멈췄습니다. 나 결국 어디까지 들어갈 건가? 밤 옥상. 바람이 차갑게 볼을 스쳤습니다. 이지혁이 먼저 올라와 있었고 지은호가 뒤이어 발을 내디뎠습니다. 선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생각 좀 하느라요. 선배한테, 아니 이 프로젝트한테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도움이에요. 사람으로서는요. 잠깐의 침묵 뒤 이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으로도요. 그렇게 마음 쉽게 써요? 쉽게 쓴 적 없어요. 그래서 더 오래 남았고. 지은호는 웃다가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나 겁나요. 선배 옆에 서면 자꾸 내 삶의 기준이 흔들려요.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흔들리면 어때요? 같이 맞춰가면 되죠. 그럼 하나만 약속해요. 네. 내가 무너지게 생기면 먼저 그만이라고 말해요. 나 멈추는 법이 서툴러서요. 그 말 내가 듣고 싶었어요. 그만 말할 용기. 둘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많았지만 그 침묵이 헤엄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박성재는 텅 빈 사무실에서 화면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투자사와 주고받은 문서,
언론사와 나눈 메시지, 그리고 센서 로그의 대역 정보.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은 끝났고 후반 시작이야. 그의 폰이 진동했습니다. 보낸 사람 고성희.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계획, 다음 단계로. 박성재는 그 짧은 문장을 한 번 더 읽고 납작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각자 원하는 걸 손에 쥐는 법을 이번엔 제대로 보여주죠. 마지막 장면, 이상철이 거실 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각자 자리에서 버텨보자. 조옥래가 작은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그게 우리 집 살아온 방식이지. 김다정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사람 먼저, 체면은 나중에. 이지혁은 창밖을 보며 손을 말아쥐었습니다. 지은호는 침대맡에 놓인 스케치북을 펼치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은 흔들렸지만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